안녕하세요. AI 시대의 핵심 부품이죠. 이 고대역풍 메모리 HBM 경쟁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오늘은 특히 이 HBM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TC 본더라는 장비를 둘러싸고 SK 하이닉스와 오랜 파트너 또 새로운 경쟁자 사이에 있었던 그 묘모한 관계 변화 그리고 최근 상황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기존의 거의 독점 공급사였던 한미반도체, 여기에 새롭게 딱 등장한 하나세미텍. 이 세 기업 간에 상당한 긴장감이 흘렀었죠. 네, 그랬는데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이 두 회사 모두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게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TC 본더라는 게요, 디램 칩을 아주 얇게 갈아서 수직으로 여러 개 쌓아 올리는 게 HBM 공정이잖아요. 그때 열과 압력을 가해서 칩을 아주 정밀하게 붙이는, 정말 핵심 장비입니다. 이 장비 확보가 곧 HBM 생산 능력하고 직결되니까요, 업계 관심이 아주 뜨거웠죠. 그럼 오늘은 이 계약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또 앞으로 반도체 공급망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먼저 상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볼까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SK 하이닉스하고 TC본도를 같이 개발하면서 거의 8년간 사실상 독점 공급을 해왔던 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동 개발부터 시작해서 아주 끈끈한 협력 관계였죠.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3월 들어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른바 공급망 다변화 전략, 이걸 추진하면서 하나 정밀기계에서 이름바꾼 하나세미텍에서도 TC 본더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아, 하나세미텍. 거기가 그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 3남 김동선 부사장이 합류한 곳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회사입니다. 하나세미텍이 3월에만 두 차례에 걸쳐서 총 420억 원 규모 계약을 따냈어요. 와, 420억? 그럼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한 신호였겠네요. 그렇죠? 불편함을 넘어서 아마 위협적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 한미반도체는 좀 강경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기존 장비 가격을 무려 8년 만에 28% 인상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무상으로 해주던 유지 보수도 유료로 바꾸겠다.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려졌고요. 아, 가격 인상에 유료 전환까지? 네, 거기다가 SK 하이닉스 공장에 파견했던 자사 소속 CS 엔지니어들도 전원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관계가 정말 좀 경색됐던 모양이네요. 심지어 하나세미텍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도 걸었죠? 맞습니다. 지금 그 소송도 진행 중이고요. 이것도 이런 갈등 상황하고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는 하나그룹 계열사인 아워홈하고 맺었던 급식 계약까지 조기 종료하면서 좀 감정적인 부분까지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복잡하게 얽혔네요. 그런데 이렇게 막 살얼음판 같던 상황에서 SK 하이닉스가 지난 5월 16일에 아주 흥미로운 수를 뒀습니다. 한미반도체에 428억 원, 그리고 하나세미텍에 385억 원, 부가세 감안하면 거의 비슷한 규모로 양쪽 모두에게 TC본더 추가 발주를 동시에 낸 거죠. 각각 한 25대에서 30대 정도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번 분석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요. SK 하이닉스가 특정 업체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를 안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아, 양쪽 다 잡고 가겠다. 그렇죠. 공급망 다변화라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기존의 오랜 파트너인 한미 반도체와의 관계도 어느 정도는 좀 봉합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양쪽 다 이 갈등이 길어지는 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HBM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결국 최종 고객사, 엔비디아 같은 곳에 공급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렇죠. 엔비디아 납품이 걸려 있는데.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타협점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싱가포르의 ASMPT라는 또 다른 공급사도 있지 않나요? 거긴 이번 발주에선 빠졌다고 하던데요. 아, ASMPT요? 네, 거기는 작년 말에 이미 한 30여 대 정도 수주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물량 대응에 좀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SK 하이닉스가 올해 전체적으로 한 80여 대 정도 TC 본더를 구매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남은 물량은 결국 한미하고 한화가 이렇게 나눠서 가져갈 가능성이 현재로선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보면 SK 하이닉스는 이 공급망 안정화, 이걸 꾀하면서 동시에 기술 경쟁을 유도하는, 뭐랄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을 한 셈입니다.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상당히 고도의 균형 잡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확실히 그런 전략적인 면이 엿보이네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미반도체하고 하나세미텍 간의 그 특허 소송이라는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직 해결된 게 아니라서요.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좀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물미세에서의 경쟁이나 신경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겠죠. 네, 그렇군요. 겉으로는 좀 잠잠해진 듯 보여도 속으로는 여전히 경쟁이 치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상황을 지켜보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시죠. 네, HBM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요. 이런 핵심 장비, TC본더 공급사 간의 어떤 경쟁과 협력, 이런 복잡한 관계 구도가 과연 앞으로 나올 차세대 HBM 개발 속도라든지 아니면 기술 혁신, 더 나아가서는 최종적인 AI 반도체 가격 경쟁력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단순히 그냥 기업들 싸움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AI 반도체 생태계 전체에 미칠 파장,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흥미로운 지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급만 경쟁 구도가 기술 개발과 가격에 미칠 영향이라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침침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